나는 물리에 대해 설명해줄 김병훈이야. 정권영이야. 물리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통합과학의 물리 부분을 심화해서 배우는 과목이야. 모든 공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좀 어려운 것 같아. 대성마임에게 그 완전 물리학 책을 써서 강의한 인강이 있거든. 그걸 들었고 일단 개념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니까 시간이 없다면 개념만이라도 꼭 보고 그래도 아직 1학년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용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 물리라는 과목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의 그 개념들을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여러 문제집의 유형들을 풀어보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익혔던 것 같아. 일단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이 물리 1이란 과목이 초반이 어렵고 갈수록 쉬워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1단원만이라도 연습하고 가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 그리고 물리 1을 들어야 3학년 때 물리 2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줬으면 좋겠어. 조선, 항공, 전기전자, 화학공학과 등 일단 공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은 추천이 아니라 난 필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안녕, 나는 2학년 1학기 때 화학을 이수한 이경민이야. 나도 마찬가지로 1학기 때 화학을 이수한 노영민이라고 해. 내가 생각할 때 화학은 조금 재능의 유무가 큰 과목인 것 같아. 아무래도 숫자를 이용한 여러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서 숫자를 잘 다루는 능력이 없으면 조금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해. 1단원부터 킬러 단원인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 장점은 풀이법이 정해져 있어서 연습을 많이 할수록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과 수능 득점이 높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 반면에 단점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화학을 한 학기 만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할 시간이 부족하고 수능 인원수도 좀 적은 과목인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화학을 애초에 좋아해서 많이 푼 것도 있었지만 이제 킬러 단원, 1사단원인 문제들을 다 각 단원마다 체계적인 풀이법으로 풀려고 노력했어. 중간고사 때는 아직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개념 완성, 오투, 모의고사 기출을 풀었고 기말고사 때는 모의고사를 푼 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체미스토리랑 모의고사를 중점으로 풀었던 것 같아. 화학은 바탕 중에서도 정말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내신에서는 최악의 과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다른 애들도 그만큼 어려워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쏟느냐가 등급을 결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과목은 꼭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할 자신이 있다면 부담 없이 선택했으면 좋겠어. 한 학기에 그 한 과목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습 다음에 바로 복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화학 시험 칠 때는 이제 모의고사다 킬러 문제 중심으로 풀었는데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킬러보다는 중킬러나 이제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킬러가 내신에는 많아봤자 2-3개 나오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다른 개념 문제나 중킬러 맞추는 게 더 등급 따기가 쉽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화학이 이렇게 어려운 과목인지 몰라서 미리 준비를 안 했던 게 좀 후회되는 것 같고 지금 돌아간다면 1단원만 계속 연습을 했을 것 같아. 안녕, 나는 2학년 이광민이야. 나는 2학년 손민재야. 수능 때 생명과학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비교적 등급을 따기가 쉽고 과목 자체가 계산적 문제가 적고 외워서 푸는 문제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생명과학은 다른 과학 탐구 과목과 달리 1, 2단원이 매우 쉬운 편이야. 학교 수업에 충실히 한다면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야. 가장 어려운 파트는 당연하게도 유전이야. 이것은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듣고 개인 공부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 먼저 장점으로는 응시하는 사람이 많은 과목이라 비교적 등급 따기가 쉽고 계산적 문제보다는 외워서 푸는 문제가 많기에 자신의 노력에 따라 성적이 갈릴 수 있어. 단점으로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등급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 일단 생명 수업 때 기본적으로 열심히 듣고 메가스터디 백호 선생님의 인강을 들었어.
백호 선생님의 인강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고 수능에서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의 풀이 스킬을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생명 공부를 할 때 가장 전략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정보나 해설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인강의 풀이와 본인의 풀이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 다른 해설이나 학습 자료를 참고하면서 문제 풀이 방식을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다양한 의견과 방법을 접목하여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양한 유형에 대한 문제를 적응해야 되는데 생명과학은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이지만 많이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한 유형만 공부한다면 다른 유형에 대한 문제에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과목은 기본적으로 많은 암기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므로 자신이 암기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힘들다면 이 과목을 선택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 먼저 의학과, 약학과, 수의과, 한의과 등의 메디컬 쪽 과목은 무조건 이수연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또한 무조건 이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고 생각해. 안녕, 나는 이번에 지구과학을 소개하게 될 2학년 임예준이야. 안녕, 나도 이제 지구과학을 소개하게 될 2학년 김태현이라고 해. 지구과학은 지구와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원리와 분석 방법을 배우게 되는 과목이야. 예를 들자면 지구의 공전, 태풍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자연 현상에 대해서 발생 원리와 현상들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돼. 지구과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과탐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난이도야. 그로 인하여 매년 과탐 수능 응시자 수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학생들이 느끼기에 다른 과탐 과목보다 조금 부담이 적다고 느낄 수 있어. 과목 단원 간의 유기성이 좀 적다는 것이 또 지구과학 특성인데 만약에 겨울방학 때 선행학습을 하고 싶은 학생은 1, 2단원을 건너뛰고 3단원만 해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지구과학의 단점으로는 대학에서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라는 조그만 단점이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을 엄청 많이 풀었어. 처음에는 기본적인 유형의 지구과학을 많이 풀었고 그 다음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기출문제를 풀면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보는 유형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해. 나는 굉장히 배수진 선생님이 잘 가르치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수업을 듣고 당일 복습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인강 이런 걸 들어주면은 웬만해서는 2등급 이내로 나올 것 같아. 지구과학이 쉽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 지구과학이 다른 과탐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건 맞지만 절대 앞서선 안 돼. 지구과학도 많이 암기를 해야 하고 많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은 꼭 유의해야 할 것 같아. 지구과학은 그의 환경, 해양, 천문 쪽과 관련이 있는데 생기부를 채울 때 이쪽과 관련해서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추천해주고 싶어. 미적분은 수학 1과 수학 2를 모두 이수한 후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이야. 자연과학, 사회과학 계열 친구들은 필수 이수 과목이고 경제, 경영 친구들은 대학교에 가서도 미적분을 배우기 때문에 듣는 게 좋아. 기하는 이제 수학에서 배우는 도형을 3차원 범위로 확장시켜서 배우는 과목인데 공대 진학 희망하는 이과 학생들은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야. 경제수학은 경제에서 필요한 경제 및 금융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 경제수학의 난이도는 그렇게 있지는 않아. 그리고 경제와 경영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필수 이수 과목이야. 실용수학은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수학을 이해하는 과목이거든. 그래서 상경 계열 학생을 제외한 문과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과목이고 통합수학 1은 수원, 수투, 확통을 같이 융합해서 다시 배웠던 걸 복습하는 과목이고 통합수학 2는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를 통합해서 같이 또 복습하는 학문이거든. 심화수학은 좀 수학을 자기가 자신 있다 그런 상위권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과목이야. 인공지능 수학은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수학에 대해서 배워. 그래서 컴공에 갈 친구들은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야.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보다는 공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수학 과제 탐구는 수학과 다른 과목을 융합해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본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다시 한 번 더 기본적인 내용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우리 학교에는 개설되지 않았어. 먼저 투 과목에 관해서 설명할게. 투 과목들은 모두 진로 과목으로 등급이 안 나서 비교적 부담이 적어. 그리고 원 과목을 이수해야 투 과목을 이수할 수 있어. 만약 2학년 때 물리 1, 화학 1을 이수했다면 3학년 때 투 과목을 들으면 과소연점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투 과목까지 들은 후 소연수나 공동교육과정으로 물리 실험이나 화학 실험까지 들으면 입학사정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알아둬. 일단 생2는 다른 투 과목보다 수치적인 부분이 많이 없고 논리를 중요시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 자신이 약하다는 친구들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만약 자신이 의학과나 법원과 등 의학 계열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에게 듣는 걸 굉장히 주고 싶어. 지구과학 2는 크게 지구과학 1에서 배웠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좀 더 세세히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하지만 지구과학 2는 정말 지구과학과 관련된 대학교 학과를 원하지 않는 이상 물리 2나 화학 2, 생명 2를 듣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융합과학은 자연 전체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야. 이과 친구들은 과학 원과목을 최대한 많이 들을수록 융합과학을 듣는 데 유리해. 문과 친구들은 도전을 안 하는 걸 추천해. 과학사는 그 과학의 전반적인 내용과 철학에 대해 배우는 학문인데 과학 철학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편에 등급제가 아니라서 부담이 없고 특히 과학 필수 학점을 채워야 되는 문과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 생활교양에서 간단히 몇 가지 과목만 설명할게. 먼저 지식재산 일반이야. 특허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자신이 생각해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화해볼 수 있어. 지식재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배울 수 있어. 문과, 이과 친구들에게 모두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은 보안 일반이야. 이 과목은 공대 희망 친구들에게는 필수 과목이야. 그리고 프로그래밍이야. C 언어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컴공희망 친구들은 필수 이수 과목이야. 그리고 경영이나 마케팅 쪽도 듣고 있는 추세야. 마지막으로 환경 과목이야. 이 과목은 바이오 쪽 관련 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해.